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됐네요.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공덕동 지역에 실거주 부동산 찾고 있어서요. 연락드렸는데요. 예. 어느 곳 좀 보고 있으세요? 공덕 쪽에? 네, 지금 3개 정도를 부동산에서 추천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네. 신공덕동의 레미안 2차. 예. 18평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하나는 마포구의 나홀로 아파트. 예. 예, 이거 30평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공덕동의 3룸 빌라 이렇게 3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빌라 하나 하고 그리고 나홀로 네. 아파트랑 그리고 레미안 네. 2차 아파트는 이렇게 두 군데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지금 어느 곳으로 지금 가면 좋을지 공덕 쪽으로 마포구랑 보고 계십니다.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공덕 지역을 보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신공덕 레미안이고, 네. 그리고, 하나는 뭐 마포역 인근인가요? 하나는 예, 어디 예. 인근이죠? 마포동이에요. 마포동의 마포동에? 나홀로 아파트. 예, 그러면 한 아마 30년 여기 정도, 예. 강변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변 네. 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보셨는데, 가격대는 어떻게 해요? 가격은 제가 지금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마포동에 있는 아파트는 한 7억 중반 정도 되고요. 7억 중반, 네. 네, 신공덕동의 레미안 2차는 이제 9억 후반대. 9억 후반, 네. 네, 신공덕동의 이제 3룸 빌라는 네. 4억 정도 해요. 4억 정도. 네. 그거는 뭐 역에서 많이 먼가요? 가까운 거리에 있나요? 역에서 멀진 않아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네. 빌라가 네. 네. 빌라가 3룸 신축. 네. 이게 한 4억 정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7억짜리 아파트 대지 지분 혹시 아세요? 7억짜리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제가 봤을 땐 7억 정도 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은. 네. 30평에 한 30년, 그러니까 거의 뭐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연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재건축이 진행 중이든가요? 안 그러면 뭐 안전진단 통과됐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 네, 그냥 좀 낡은 아파트.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네. 통과된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에 네. 있는 아파트 중에서 통과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좀 30년이 됐고 30평을 가진 한 7억대 아파트를 보고 계신 거고, 아까 레미안 2차 같은 경우는 30평, 이것도 30평 보신 것 같은데요. 네. 30평 보셨고, 대지 지분은 혹시 레미안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지 지분이 9평이요. 9평이요. 대지 지분이 네. 9평이고, 빌라는 어느 정도예요, 대지 지분이? 빌라는 지금 실평 3룸인데요. 네. 실평이 20평 정도 하고요. 네. 대지 지분이 10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평 정도. 자,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이제 실입주도 하면서 실거주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실거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공덕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네. 공덕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과거에 이제 단독 다세대 다가구들이 좀 허물어지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많이 변한 지역입니다. 이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일부 만리동 꼭에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단지들도 재정비 촉진지구도 아파트로 변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파트로 빨리 변환을 했는지 우리가 주변을 보면, 공덕 지역은 일단 여기 이제 뭐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공덕대로 마포대로 이 길 따라서 대부분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자, 네. 국내 뭐 굴지 뭐 SO이라든지 뭐 효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많이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 시설이 좀 풍부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시설이 풍부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공덕역 자체가 이제 여기 지하철이 4개가 지나가죠.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 대부분들이 뭐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대부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면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더블 역세권도 아닌, 트리플 역세권도 아닌 퀀터플 역세권 여기 4개가 지나가는 것이고 향후에 신안산성까지 합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5개가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요지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을 보면 여의도랑 상당히 가깝죠. 마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여의도고 또 용산이랑도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상암지구랑도 가깝고 도심지랑도 상당히 가까운 우리가 뭐 일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통팔달이라고. 이 지역은 거의 뭐 접근이 다 용이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또 공덕역 주변으로 좀 부족한 녹지 시설을 얼마 전에 경인중앙선을 이제 지하로 하부로 넣으면서 상부에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녹지축도 좀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용산 지역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녹지축과 이어지는 그런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덕동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밝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지금 신공동 레미안이 9억 후반, 아까 7억 중반 하는 거는 아마 가격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대지 지분을 한 15평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우리가 대지 지분당 한번 값어치를 한번 매겨보자고요. 공동역 신공동 레미안 9억 후반이면 한 평당 얼마인 거죠? 그럼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거죠? 그럼 평당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7억 중반 한다 15평이면 한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정도 가격이 들어가요. 한 평당 가격이. 그런데 다세대 3룸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 10평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1억 5,500, 4천만 원. 거기다가 신공동 레미안은 한 15년, 16년 차 됐죠. 네네.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6년 차 된 건축물, 신규 건축물, 30년 차 되는 앞으로 재건축을 바라봐야 될 건축물 가치 중에서 오히려 3룸의 가치에 있는 땅 가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 자체가 한 평당 4천만 원을 주고 사느냐, 한 평당 9천만 원, 거의 1억을 주고 사느냐, 한 평당 5,500만 원을 주고 사느냐, 가치가 좀 다르겠죠. 물론 우리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의 인기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 어차피 신공동 레미안이든 이 아파트든 대지 지분을 깔고 있어야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신축 빌라 주변에 있는 신공동덕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역시 다세대들이나 단독 다가구들이 합쳐서 아파트로도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높아져 있는 이 아파트들보다는 오히려 이 3룸 주택이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규 공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평수가 크죠. 제일 작게 공급해봐야 24평 이상으로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런 20평대 우리들이 실거주하고 1, 2인 가구가 필요한 이런 주택은 앞으로 공급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 겸 만약에 조금 더 투자한다. 그럼 오히려 이 주택을 선택하고 남는 금액으로 오히려 좀 다른 지역으로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룸 빌라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네. 신공덕동 빌라를 매수를 하면 아까 용산 공원 얘기하셨는데 용산 수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용산의 수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의도권에 이제 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의도의 수혜도 볼 수가 있어요.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용산이라는 지역은 공덕동이랑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원 이용하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지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세 군데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좀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현재 뭐 각각의 대지 지분도 같이 따져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모될지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 쪽이 좀 더 멋있게 변모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김재미 대표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네. 공릉동에 대주 피오레라고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요. 대주 피오레요? 네네. 예. 여기 30평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요. 예, 30평대 전망 궁금하시고요. 네네. 네네네. 지금 보유 중이신 걸까요? 아니면 보유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지금 보시는 걸까요? 네, 예정 중이에요. 매수 예정이고요. 네네. 자, 좋습니다. 지금 매수 예정인 거고 전망 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좋아요.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또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주 피오레라고 치니까 대주 파크빌이라고 나오네요. 네네. 같은 곳이네요. 같은 곳이죠? 네. 여기에 몇 평형을 보고 계신 거세요? 30평대요. 30평대. 네.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4억 2천이요. 4억 2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2003년에 지어졌다고. 2003년에 지어졌네요. 네. 네. 30평형이고 2003년식이고 네네. 그리고 아까 4억 2천이라고 하셨죠? 네. 네, 4억 2천 가지고 있는데 세대 수는 그렇게 크지 않죠. 형태를 보니까 뭐 한 200세대 정도? 네, 나홀로더라고요. 예, 거의 나홀로 아파트 200세대. 자, 근데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가격, 세대수 때문에 좀 그러죠? 네. 세대수 때문에 그런데 가격은 좀 착하고, 그죠? 네. 자, 그런데 앞동도 그렇고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요, 일단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광운대가 좀 커지면요. 네. 광운대로 접근이 가능하죠? 네. 뭐 광운대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 용이한 지역에 있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역은 뭐 공릉역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남쪽에 네. 있는 태릉역도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네. 더 뭐 서쪽 편으로 간다라고 하면 석계역도 역시 같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광운대역을 필두로 GTX 교통을 필두로 거의 여기 뭐 한 4개 정도가 지나가는 그런 역입니다. 한 3개 네. 정도가 지나가게 되겠네요. 동일 노선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괜찮아 보여져요. 시립주도 하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네, 시립주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찬성 의견 드릴게요. 자, 왜냐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GTX가 만들어지고 장위동이 이제 완성돼서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대들이 이미 장위동에서 좀 밀려오고 있죠. 네네. 새 아파트의 가격이 이쪽으로 좀 압력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광운대역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단지들, 뭐 하나 그랑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들도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또 거기다가 북쪽을 보면 노원 창동의 분위기도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압력을 우리 지역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주변 지역에 GTX 역이고 새 아파트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을 보면 전부 다 한 30평대가 5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는 한 6억, 7억 된다라고 하면 과연 4억 2천으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가? 아무래도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형태의 주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세대수가 작고 그리고 단지도 좀 조그마하고 그리고 주변을 보면 아파트가 같이 안 이루어져 있는 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네. 주변 지역이 좀 개발이 되고 이 광운대라는 큰 개발 호재 덩어리를 안고 같이 함께 끌고 간다면 광운대 주변이 만약에 GTX 되면 이 지역의 가장 호재를 이 지역 GTX 호재를 가장 받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겠어요? 신규 아파트죠. 네. 신규 아파트가 100% 받는다라고 치면 우리 아파트는 몇 프로나 받을까요? 적어도 30에서 40%는 받지 않겠냐고 보여지는 거예요. 새 아파트처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30-40%는 이 주변 지역으로 광운대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네. 구입을 하시는 걸 저는 찬성 의견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태릉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공사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아직도 조금 상업지대 개발할 것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 태릉역구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더 들어설 거예요. 그리고 네네. 석계역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그리고 주변 보면 강운대역이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거를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으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 지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실거주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 4억대 그리고 연식도 GTX가 만들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200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GTX가 만들어지고도 앞으로 한 10년 차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 찬성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에 좀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이다 보니까는 개발 호재도 좀 볼 수 있을까 걱정이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광운대역이 있었습니다. GTX 개발, 교통개발 호재 소식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개발 호재 소식 좀 탄탄하게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도 다양한 개발들이 좀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매수, 좋은 타이밍 좀 잡아보시고 앞으로 실거주 또 만족스러운 거주 생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직원 지금 해드리고 있는 분은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네. 궁금하세요? 투자금이 여유 네. 자금이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있는데요. 2억에서 지금, 2억 네. 5천이요. 예. 투자 시기랑 그 예. 투자 물건의 형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빌라, 영등포 쪽에 예. 빌라, 다세대 영등포. 빌라를 투자하는 게 난지, 네. 아니면 뭐 당산동이나 영등포 쪽에 네. 대출을 조금 더 추가로 받아서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예. 신림 난곡선이 들어오는 쪽에 아파트나 빌라 갭 투자는 어떤지 좀 제일 괜찮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전화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유 자금은 2억에서 2억 5천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제 영등포에 있는 다세대 빌라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거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서 당산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신림동에 이제 또 난곡선 이쪽에 네. 교통 개발 있는 곳에 이제 이곳에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네, 고민 네.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투자 저희가 시기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역 분석 먼저 해드리고 네. 타이밍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2억에서 2억 5천 금액을 가지고 네. 보신 지역이 이제 당산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야 될지, 네. 안 그러면 영등포 지역에 있는 다세대를 투자해야 될지, 네. 그리고 안 그러면 난곡 지역 주변에 이것도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를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네. 좀 땅값이 싼 그 빌라 같은 거를 투자하는 게 괜찮은지. 투자하는 게 낫지.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재개발 투자가 되겠네요. 근데 그쪽은 재개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여기 난곡 주변에도 신림 네. 재정비 촉진지구라 밑에 조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통칭을 할게요. 재개발이고 다세대고 아파트 이렇게 좀 볼게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질문에 세 개의 질문이 맞나요? 네네. 네, 그러면 일단 당산역 주변의 아파트는요. 네. 2억에서 2억 5천에 갭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서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럼 플러스 보태서 대출해서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대출해서 들어간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요. 네. 이렇게 좀 단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상승률이 이렇다라고 하면 올해의 상승률은요. 네. 거의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의 가치가. 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률이 좋은 거는 좋기는 하지만 결국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네.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뭐 미래 예측을 조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급박하게 올 초부터 1월부터 지금 현재 9월까지 대부분들이 한 3억 정도로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2, 3억 네. 정도. 그렇죠? 네. 2, 3억 정도 오른 거를 결국 2, 3억 금액을 플러스 대출까지 해서 내가 있는 자산 오른 거에 다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럼 상당히 위험하죠. 네. 이런 투자는 좀 위험해 보여져요. 네. 네. 아파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지금 3년 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세거든요, 지금.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당산 지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실거주도 아닌데 투자를 해서 대출로 들어간다?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대출한 금액이 전부 다 나중에 손실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뭐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좀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 오히려 선자의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당산 지역이나 영등포 지역에 아파트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네. 혹여라도 그래도 나는 아파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실거주할 사람들이 찾는 집을 찾아야 돼요. 네. 만약에 한 5, 6억대에 연식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네.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산역 주변은 대부분들이 연식 오래된 거나 신규 아파트나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기 많이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다세대로 투자를 하는데 자, 네. 이것도 위험성이 좀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네. 순간적으로 당산 지역에 물량이 많아지면 우리는 전세에서 갭 투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존재를 해요. 그 위험성을 좀 감안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다세대라고 하는 건 가격대가 아파트처럼 과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뭐 7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1, 2억 떨어지겠죠. 네. 근데 다세대들 3억짜리 실거주하는 다세대가 떨어져 봐야 1, 2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거에 비해서는 좀 안전한데 다만 살펴볼 거는 주변에 공급이 얼마나 됐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곡 지역에 있는 데들은 네. 일단 신림선이 완성이 되더라도요. 네. 우이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이선. 네. 우이선이 생겨서 과연 쌍문동이나 저 네. 끝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결국은 중심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영등포 지역을 선택하는 거는 맞고요. 거기서 네.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보고 다세대는 어떤 형태로 보냐. 이 두 차이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다세대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뭐 신축 다세대 물건이 괜찮은가요? 구축도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개발지라고 하는 데는 오히려 구축의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네. 내가 투자 기간도 중요합니다. 투자 기간이 만약에 내가 좀 짧게 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축으로 해서 중간에 유지비가 안 드는 걸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따로 네. 오셔서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이다 보니까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1대1 맞춤 상담 통해서 좋은 좀 포트폴리오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등포 쪽, 당산, 신림 쪽 이렇게 먼저 살펴보셨는데 대표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곳, 일단은 질문이 있었던 곳이 서울 2030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지 중 하나였었잖아요. 네네네. 이곳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무리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무리를 하는 건지 네.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일단은 아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아까 다세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많이 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좀 지켜보시고요. 아무래도 2030 계획이 2025년에 먼저 한번 중간 기점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점을 한번 찍고 2030년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영등포 도심이라든지 강남 도심 그리고 서울의 도심들은 각자의 도심의 특색에 맞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지금 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것을 살리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큰 대형 개발보다는 기존 거의 가치를 조금 더 키우는 그런 자연과 함께 개발을 하게 되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공업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도심을 비교했을 때 강남권은 이미 뭐 건물의 형태나 부동산의 형태로 도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유망한 지역은 영등포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난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1 맞춤 상담 저희가 잠시 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계속해서 또 도와드릴게요.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는 저기 능곡 6구역에 예. 재개발 조합원이에요. 예. 그런데 도로 부지를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 부지요. 예.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매도하면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예, 도로 부지 지금 보유 중이신데 저희가 몇 평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이 한 15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평 정도 지금 네네. 보유 중이시고요. 매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매도 시점 또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전부터요. 올림픽 전부터? 네. 그러면 88년도 올림픽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상당히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네.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걸 그러면. 뭐 따로 산 것이 아니고 네. 그 건물을 지어서 팔고 그 앞에 상업지역이 좀 도로 부지로 많이 잘렸어요. 네네네. 근데 한 15평인지 한 20평인지 된다고 그러는데 네. 나도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쪽에 거주하시지는 않나 봐요.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뭐 진행 사항들은 좀 알고 계세요? 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다고 사업 통일을 시행인가? 해서 다 만장일치로 거의 했어요. 조합원 수는 혹시 아세요?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모르시겠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6구역인데 이제 능곡역에서 가깝고요. 네. 이 능곡지교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데가 이제 1구역이에요. 네. 1구역이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고요. 우리 네. 이제 어머님이 알고 계신 6구역 같은 경우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도정법이 나오고 나서 2007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조금 좌초가 중간에 좀 머뭇거린 점이 많았었죠. 네. 전에 이제 한번 시도를 했다가 거의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존치구역도 있고요. 일부 쪼개진 데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6구역 같은 경우는요. 능곡역에서 좀 가깝죠. 네. 근데 최대로 인접한 지역은 취소됐어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 안 만든다라고 해요. 네. 땅 가치가 높아져서 그냥 우리는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취소가 된 거고요. 6구역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능곡 지구 내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네. 요점은 앞으로 이제 대곡역이나 이런 데들이 좋아지겠죠. 대곡선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이남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노선이. 네. 네. 그리고 요 주변에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서 또 아파트를 또 만들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이 이제 우리 북쪽으로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능곡의 가치도 좀 같이 동달아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88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이 6구역에는 조합원이요. 많이 되질 않아요. 네.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합으로 쳤을 때 그렇게 많은 조합원 수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능곡역에서 이제 시프트 받아가지고 아마 용적률을 상한해서 유스테이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해서 상당히 고층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조망권도 가능한 아파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이 대공역도 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사업도 조금 다져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는 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보유를 하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미 대표님과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많이 있네요. 빠르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제가 이제 서울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예. 뚝섬 유원지 앞에 뭐 한강 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고 예. 그다음에 송파구에 계룡역에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이 2년, 3년 후에 결혼을 할 계획이어가지고 예. 좀 갭 투자하면서 사놓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좋은가. 네. 그걸 좀 의논드리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강 우성 아파트 먼저 보셨고 계룡역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예, 상하도 있고 뭐 우창도 있고 예. 삼성 내면 아파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계룡역은 있는데 좀 다양한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네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각의 지역들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어느 쪽이 네네. 괜찮은지 일단은 갭 투자로 해두시고 나중에 실거주까지 괜찮은 곳 네,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또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뚝섬역 앞에 있는 우성을 보셨다고요? 네네네. 우성 몇 차 보셨어요? 한강 우성을 본 것 같아요. 한강 우성? 유원지역 앞에. 한강 우성 예, 예. 바로 앞에 있는 거. 네네네. 300세대 정도 되는 거요? 네네네. 네, 요거를 보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계룡역 부근에 있는 거를 봤는데 뭐 특별하게 본 아파트는 없으시고. 상하도 있었고 우창도 있었는데 상하, 우창. 계룡역 예예. 출퇴근이 지금 좋은 거는 계룡 상하 아파트랑 네. 우창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만을 얘기하시는 거세요? 상하. 상하랑. 예, 예.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지역을 알려드리면 되나요? 그냥 어떤 게 괜찮은 건가 두 개 갭 투자해가지고 사놓고 나중에 또 이제 들어가서 살면 어디가 괜찮은가. 자, 그럼 계룡역 주변이랑 뚝섬 네. 유원지 주변 이렇게 해서 좀 네네네. 알려드리면 되나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 지역이라고 하고 B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단면적으로 이제 뭐 몇 평형이고 가격대는 본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일단은 뭐 평형대는 몇 평형 보시는 거세요? 30평대요. 30평형대. 자, 그러면 일단 지역적으로요. 계룡역 5금역 있는 이 가락동 지역이랑 네네. 자양동 지역이랑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냐면 아무래도 좀 뚝섬 지역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자양동 쪽이. 네, 왜냐하면 청담대교를 통해서 영동대교를 통해서 한강 강남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네네네. 강남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 중심에 있는 삼성역의 가치가요. 예, 예. 지금보다는 앞으로 10년 후에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예, 예. 이쪽에 인근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의 값어치는 조금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거기다가 이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아직 진행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네. 뭐 리모델링도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 이 건너편에 뭐 마에스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 건너편 성수동 전략 유도 정비구역부터 해서 이 자양동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현재도 이 뚝섬역 주변으로 이 한강공원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죠. 네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 계룡역이나 이 주변은 1차적인 거는 지나갔다고 보여져요. 네. 무슨 얘기냐면 헬리오시티를 필두로 해서 송파 지역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네네네. 자, 그런데 실거주로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할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왜냐하면 네네. 헬리오가 12월에 입주를 하죠. 입주한다고. 예, 예. 예, 입주를 예. 하게 되면
올해 3월, 4월에도 약간 삐끗했죠. 네네네. 이 영향은 충분히 이 주변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지역을 바라보는 건 그때 지나고 나서 이 헬리오의 입주 물량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야겠죠. 아, 네네. 제가 볼 땐 그런 관점이 더 크고요. 물론 계룡역에서 뭐 문정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뭐 이 주변 지역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중심지의 가치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저는 뚝섬 지역 주변을 보시고요. 아까 보셨던 아파트 한강우성 있죠? 네네. 그 아파트도 저는 괜찮아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뚝섬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그 뚝섬역에 있는 지구 단위 정비가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 한강우성으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뚝섬 지역 쪽 주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양동, 한강, 우성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역시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미 대표님과 저희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하단에 지금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5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 20평으로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 매수해도 되는지 예, 그리고 향후 전망이랑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 갭 투자로 보고 계시는 거고 마포 성산 시형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향후 전망하고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포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반갑습니다. 성산 시형을 보고 계신데 몇 평형 보셨어요? 20평이요. 20평형. 네, 가격이 얼마죠? 시세는 5억에서 5억 4천이고 실거래가는 5억 7,500까지 돼 있더라고요. 한 5억 5천에서 후반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초반에 한 6억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시세 한 6억 쪽에서 5억 5천 정도 시세면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질문을 거꾸로 좀 드려볼게요. 이거 장기간 한 10년 가져가도 돼요? 아무 수익 없이? 그거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뭐 강북 지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네, 뭐 가지고 있는 용적률도 좀 150% 미만으로 작고요. 3종 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적률을 다 쓰면 한 250%에서 300%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네. 마포구청역과 상암동 인근에 끼고 있고 단지로서도 좀 큰 단지를 이루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단지인데 초반에 조금 정치를 잘못했어요. 16년도에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안전진단에서 이제 강화 요건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기간은 10년 이상 봐야 돼요. 그런데 네. 가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들어가도 가치는 있는데 이 금액이 10년 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5억 5천 넣어놓고 뭐 전세금 한 2억이라고 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해서 10년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네, 미래 가치를 길게 본다면 정말 좋은 재건축 단지인데 다만 지금 시기상으로 뭐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해서 안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정책 때문에라도 조금 지금은 이 비는 좀 피했다가 지켜본 후에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입지는 정말 좋지만 지금 시국에 해야 될 재건축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 그 기간 좀 생각해서 그 기간도 가능하다라고 해도 조금 있다가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